뭐야 이거? 미완성인데? 왜 하다 말았어? 초딩이 그렸나?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삐꾸 같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쿠바입니다. 저는 남이 만든 디자인, 작품, 영상 이런 거 훔쳐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적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저것 보는데 요즘에 또 스물스물 이런 것들이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냐면 약간 좀 삐꾸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아트웍이나 드로잉 같은 게 일러스트가 트렌드가 될까? 약간 싶기도 한데 한번 같이 보면서 판단해 보실래요?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는요, 투시 왜곡입니다. 자, 일단 투시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원근법의 일종입니다. 소실점의 개수를 바탕으로 1점, 2점, 3점 투시법 이런 것들은 앵글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건데 요런 아트웍을 보면요, 어때요? 분명히 정면에서 보이는 이런 아이레벨 앵글에서 윗면은요 또 위에서 바라보는 하이앵글처럼 속이 훤히 보입니다. 사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찾아보다가 슬금슬금 보이길래 계속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굿즈에서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스타벅스 캘린더인데 어때요? 여기에 보이는 지금 이 머그컵의 디자인들도요, 투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면과 윗면의 앵글이 다르게 표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삐꾸 같습니다. 이게 형태도 어긋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뭐야 이거? 초딩이 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보는 순간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스타일들을 진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해외에도 지금 이러한 간단한 모션 그래픽에도 어때요? 아랫면은 아이레벨로, 위에는 뚜껑이나 이 캔의 위 머리통이 보이게 앵글을 다르게 표현했죠. 근데 이게 진짜 독특하게 3D에도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 일러스트 보면은 이게 도대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Two Perspective Distortion 맞죠? 두 개의 투시를 왜곡했다라고 하는데 반응도 와우 신선하지. Love the perspective. 그래서 이 테이블의 윗면이 보이는데 또 뒤에 있는 책장은 윗면이 덜 보이고 느껴져요. 이게 변칙을 주니까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좀 신선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특징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잘못하면 삐꾸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야 얘 왜 이런 식으로 했지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도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오브젝트나 투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디테일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의 왜곡을 줬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 그럼 틀린 거지. 이런 것도 보면은 모션 그래픽도 이 지금 나무의 윗면이 보이는 것들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형태를 많이 왜곡하는 거. 이런 먹방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정면에서 보이지만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쏟아지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때요 이거? 괜찮나요? 제가 볼 땐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지금 했던 것보다 덜 삐꾸 같습니다. 기울기를 줘요. 타입4에서는요 사선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선을 쓰는 이유는요, 수직 수평으로 정적인 상태를 기울기를 주면서 약간 긴장감,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러스트나 디자인에서도 꽤 많이 쓰이더라고요. 밥 먹듯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모션 그래픽 도입부에서 기울기를 줬죠. 이게 사실 굳이 기울기를 줄 필요가 없어요. 나무도 이렇게 기울기를 줘야 되냐? 아니지. 나무가 무슨 기울어 있습니까? 그냥 서 있지. 근데 기울기를 줬다라는 거는 약간의 어떤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지금 이 모션 그래픽도요, 이 모니터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 기울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나오면은 못 팔겠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죠. 제가 말했죠. 약간의 동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선을 썼다라면은 전반적인 이 모션 그래픽도요, 좀 더 빠른 호흡에 이런 깨지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무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선으로 오브젝트를 조금 삐꾸처럼 했다라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도요, 타이어가 정확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휘어있죠.
약간 물론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막 자전거가 달려갈 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속도감 있게 표현을 할 때 요럴 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기울기를 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울기의 특징은 잔잔한 어떤 일러스트나 모션 그래픽보다는요, 동적으로 더 움직임이 잘 보여야 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곳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그냥 한두 개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산이 기울어져 있어. 나무도 기울어져 있어. 다 기울어져 있어. 일부러 전체를 다 잡아 기울기 이펙트를 준 거겠죠. 요 모션 그래픽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물, 다리, 기차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기울기를 줬죠. 과지도 않고 뭘 알아. 진짜 살짝만 줘서 정적이지 않게 살짝만 동적이게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걸 캐치해야지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있네, 또 있어. 여기는 투시까지 왜곡하면서 기울기까지 줬어. 집은 정면에서 아이 레벨로 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논밭들은 어때요? 마치 위에서 보는 느낌에다가 기울기까지 주면서 어떤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고요. 해가 정오 맨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덜 단조롭고 좀 더 동적이게 느껴지는. 자, 세 번째, 이건 제가 뭐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건데, 미니멀 라이팅. 축소를 해도 너무 많이 합니다. 일러스트나 디자인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축소화 시키는 겁니다. 밀도 있게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이 원래는 대세였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의 형태나 이런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것들도 그냥 이런 지오메트리, 동그라미 형태로 굉장히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깔끔하고 더 정돈된 느낌, 그리고 딱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더 트렌디한 아트웍, 이런 모션 그래픽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요, 캐릭터의 경우 어때요? 다 도형으로 굉장히 축소화시켰어요. 그런 어떤 인체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지 않고 미니멀하게 다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여기는 치마도요, 이렇게 반원으로 그냥 몸통도 동그라미로 띡.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라는 형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도요, 어떤 특별하게 디테일한 밀도를 채우질 않았다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경험상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전 디자이너니까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예쁘다, 깔끔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뭐야? 왜 눈 없어? 귀 없어? 왜 팔 연결 안 돼 있어? 뭔가 이걸 보고 이게 현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작품화된, 예술화된 느낌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잘 맞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이것도 뭐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양감입니다. 양감. 평면이 아닌 거죠. 양감, 부피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면의 시대는 갔습니다. 납작한 거, 평평해 보이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디자인에 있어서, 뭐 일러스트에 있어서 부피감을 줘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뭐 솔직히 삐꾸는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정상화된, 알아두고 잘 활용해야 될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모션 그래픽도 이러한 지금 지오메트리들이 부피감 있게 표현된 것들. 이렇게 부피감 있게 표현되면 뭐 3D죠. 솔직히 말하면 3D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더 무게감도 실리고요, 더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화면을 꽉 채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에 힘을 실거나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 이렇게 양감을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쉬운 건 반측면 45도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측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정면이 보이게 비스듬하게 45도로 우리가 반측면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여자친구 사진을 찍을 때도요, 정면으로 이렇게 찍어요? 정자세로? 절대 아니죠. 어때요? 약간 45도 틀고 살짝 이렇게, 맞죠? 좀 카메라 지그시 바라보거나 다리 앞으로 쭉 빼서 반측면으로 몸을 틀어서 뭔가 좀 더 길어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래요. 뭐 안 해봤을 수도 있겠죠. 못 찍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춤추는 어떤 댄서들을 봤을 때에도요, 딱 서 있을 때 정면으로 이렇게 서 있나요? 대부분은 뭔가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서서 나의 형태가 정면으로 좀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 입체감 있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똑같이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매력적이게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좀 삐꾸 같은 투시 왜곡과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진짜 많이 요즘에 축소하는 스타일 미니멀라이징, 게다가 양감까지 좀 트렌드가 될 것 같나요? 이게 사실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잘만 사용하면요, 여러분들 만든 결과물에 신선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총코바였습니다.